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재경 광운대 겸임교수,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최순실 씨 뇌물죄 재판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두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언론 보도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이었어요.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만 그 증거가, 그러니까 검찰 조서의 증거가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한 것만 해도 되는 장시호 씨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하고 단편적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던 호칭이라든지 생각 못했던 호칭이라든지 뭐 삼성동 자택의 비자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최순실 씨가 드디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증인들한테 질문한 적은 있어도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폭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픈 부분들이 지금 증언이 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고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말싸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좀 이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서로 얼굴을 법정에서 봤을 때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런데 이 장시호 씨가 특검의 그 수사 특급 도움이라고 별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긴 했지만 그 지난 3월 달에 그 재판정에서 최순실 씨하고 같이 앉았을 때도 보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외면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실상 그 법정에서 이모하고 조카 사이가 충돌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아마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걸 반박하는 최순실 씨 입장도 아마 그 장시호 씨의 그 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급한 그런 그 심정을 아마 그런 입장에 처해져서 강력하게 반박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고성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결심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정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본인의 형 부분을 이렇게 아마 좀 형량을 줄이는 그런 것을 아마 의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알던 이 두 사람 다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세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성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최순실 씨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미 많은 얘기를 다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묶음이에요.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인정을 한다도 이러면 안 돼요. 정유라 들어오면 더 큰일 납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조카 장시호는 그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한 대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관련된 많은 내용을 이미 밝혔습니다. 자,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기차가 재판에서 마주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외면하면 돼요. 그러나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외면할 수 없잖아요. 발언하니까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왜 허위 사실을 폭로하느냐? 당황스럽다. 이모, 손바닥으로 한 대를 가리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상됐던 대목인데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아마 최순실 씨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장시호가 저를 말하는데 혹시 다음에 정유라가 들어오면 어떡할까? 더 감동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아마 정유라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접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식의 맥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사람을 증거를 내니까 이거 동의 못한다 하니까 이제 장시호를 검찰 측 증인이 나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검찰 측에서 먼저 묻습니다. 이거 조서 당신 그때 제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하고 그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개를 묻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최순실 측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온 증인 반대 신문 사항을 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묻고 났더니만 최순실 씨로서는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재판장님한테 제가 조금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결국 그동안 자기가 조서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결국 계속 하나하나 물으면서 변명을 했지만 오히려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엄마라고 했다는가 아니면은 삼성동 2층에 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생생하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본전이라도 했을 텐데 오히려 최순실 씨의 진술이 신빙성보다는 오히려 세세한 저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제3자인 재판부 입장에서는 장시호가 오히려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큰댁이라고 그렇죠. 하고. 이게 지금 세간에서 가장 또 화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호칭이. 자,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최태민 씨라는 어떤 인물과 70년대부터 교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가와 마음의 경계만 단순히 허물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냐가 가장 사실은 아직도 안 풀린 부분입니다. 그걸 또 박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A, B, C, D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추상적으로 감성적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저 나를 도와준 사이다. 뭐 내 소소한 것을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정확하게 이 최 씨 일가와의 관계가 드러난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 유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시호 씨는 어저께 그 엄마가 부른 거예요. 자신의 모친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모,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박 전 대통령을 호칭할 때 큰엄마라고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큰엄마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 집안에서는 최 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을까? 여러 가지 분석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저기 큰 집이야 했을 때 이제 청와대를 뜻한 그거는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가까이 살았으니까 가까이 아무리 이 인척은 아니지만 이모라고 부르든가 엄마라고 부르든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큰엄마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게 완전히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더군다나 크다, 작다? 이 표현은 도대체 뭐였까? 이런 어떤 의혹이 계속 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참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 소문까지도 있었지만 일단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관계가 보면은 가족만큼 긴밀했다라는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점은 지금 그 장시호 씨가 폭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장시호 씨 자신이 자연스럽게 겪었던 사실을 아마 장시호 씨 얘기가 훨씬 더 법정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특별히 장시호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우선 없기 때문인데 폭로된 내용 중에서 이 큰엄마 부분하고요. 삼성동 2층 집에 이모가 말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말해가지고 이 돈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폭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보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뇌물죄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이 공유 관계를 특검이나 검찰이 강력하게 지금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부분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의 긴밀성, 사실상 가족 관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큰엄마라는 용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이 삼성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걸 물론 최순실 씨가 다 관리를 해봤는데 거기에다 돈이 있는데 그 최순실 씨 자기 말로는 하남에 땅 판 거를 자기가 갖다 놨다는데 그럼 자기 돈을 왜 삼성동에 갖다 놨어요?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되고 이거 말이 안 되고 안 그러면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이었다면 그 돈을 왜 자기가 써서 꺼내다가 자기의 그 딸하고 딸이 낳은 손자인 그 유주라고 하는 거기 그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특검이나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그 증거, 그 경제 공동체, 이 공유 관계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경제 공동체 이익 공유, 삼성동 자택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밀한 관계들을 보면은 일단은 신빙성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장시호 씨가 큰 집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쪽에서는 청와대는 큰 집, 큰 집에 계시는 대통령은 큰엄마로 통칭이 된 거죠. 그죠? 큰 집, 작은 집 할 정도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은 지금 앞서 좋은 얘기 넣었습니다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죄가 돼가지고 경제 공동체로 엮이나 충격일 수가 있는데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깝게 서로 온 것 같아요. 모든 워딩을 보면은. 그런데
검찰이나 특검은 그 관계를 알았을 텐데 삼성동 저 집은 왜 압수수색에서 빠졌을까요?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정말 논란이 아쉬워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예.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수사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는 최순실 씨가 수시로 오고 가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도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검정색 빨간색 가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텐데도 안 갔다는 거. 몰랐다고 얘기하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알았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또 국민의 비판을 받을 대목이거든요. 예. 왠지 삼성동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한으로 저도 우리 남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예. 아마 그때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장시호 씨가 이제 그 12월에 아마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특검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면 현직 대통령으로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는 거죠. 예. 아마 그거를 특검이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 박사님 말씀처럼 예. 그때 압수수색을 추진했었으면 아마 훨씬 더 특검이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물증, 핵심적인 부분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도 뭐 공감. 거기서 만약 10억 원이 넣었는데 이 돈이 어디냐 출처가 박근혜 대통령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최순실 씨가 아마 삼성동 자택에 금고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미 갖다 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검은 압수수색을 고민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예. 원래부터 사실상 삼성동 자택은 4년 동안 아무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비밀 금고라든지 예. 그런 곳으로 활용했던가 아니면 저 시점이 뭐냐면 이제 이미 그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 최순실 씨가 삼성동에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나 압구정동에도 뭐 그 급하게 이제 뭐 세를 월세집을 이제 구했고 여러 가지 어떤 곳들을 검찰이 하나씩 다 뒤져나가는 과정에서 급히 뭐 삼성동 집에 옮겨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조카와 이모 사이에는 삼성동 집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해서 그것을 찾을 만큼 삼성동 집이라는 것이 이미 그 말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이다라고 서로 알 수 있을 만큼 그 집에 대한 무엇인가가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특검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네. 이런 증거들을 계속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들 예.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0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그 부분은 어제 재판에서 은연중에 인정을 했어요. 그 돈의 출처가 정당한 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돈의 예. 출처를 계속 물으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하남에 있는 땅을 판 돈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당한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범죄와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를 해야만 그게 압수수색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뭐냐 했을 때 범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출처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은 예. 돈을 냈는데 이 돈 뭡니까 했을 때에 거기에 이 돈은 이런 겁니다. 회사 어떤과 관계 없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압수수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특검으로서는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탄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예. 어떤 그 범죄와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 것 같은데 예. 물론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죄에 대한 압수수색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압수수색하지 아니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무리하지 것처럼 않아도 입증할 그렇죠. 수 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은 안 했는 것 같은데 다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은 또 예. 충분히 있지 않을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근데 그게 하남 땅을 판 돈인지 최순실 씨 본인도 헷갈려요. 보면은 장시호 엄마가 케어할 부분이 있어서 한다면서 가져갔는데 이게 언니가 자기 돈이라고 하니 이게 언니 돈인지 내 돈인지 헷갈린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체대가 되면 원래 헷갈립니다. 워낙 그렇게.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돈인데 예. 왜 삼성동 집에 갖다 놓습니까?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자기 그러니까 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돈, 정확히. 그 심지어 자기 돈인지 모르는 것까지 지금 바른 진술 자체가 꼬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의심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나중에
특검 관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국민들 앞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 정도로 의심이 가는 거액의 돈을 갖다 놓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갔다? 뭐 특검이 어떤 고뇌를 했는지도 국민들은 좀 알고 싶어 할 거고 예. 기자분들이 좀 취재했으면 좋을 거예요. 저거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남 땅을 팔 때 땅을 판 매매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돈이 오고 간다 루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찾았는지 보면 금방 나와요.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하고 그 손자를 장시호 씨한테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이 얘기가 그렇죠. 시작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장시호 씨가 이거를 밝혀서 그렇지 검찰은 크게 실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가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이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가 만나게 해주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었는데 울면서 사실은 거짓으로 운 거예요. 최순실을 울면서 껴안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삼성동 집에 가봐라. 그런데 이 조카인 지금 장시호 씨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아 이거 나 물 먹고 싶다 하고 수사관과 그다음에 검찰을 따돌리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삼성동 집에 가라. 그러면 이 상황까지만 만약에 딱 놓고 봤을 때 검찰은 굉장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약 오고 가서 장시호가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그걸 빼냈으면 증거인멸을 한 셈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위복은 됐죠 물론. 자 이 점에서 장시호의 어떤 마음 돌림 왜 마음을 돌렸을까요? 어저께 어떤 재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떤 공방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 싸웠냐면 이거예요. 지금 최순실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김종과 그다음에 장시호가 다 했다. 나는 한 번밖에 안 갔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조언만 했을 뿐이다. 이걸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면 장시호는 어떻게 되냐면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김종과 엮여지면 이것도 뇌물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시호로 봤을 때는 최선의 어쨌든 방어가 아니라 최선의 진실을 밝혀서 내가 뇌물죄를 안 당한다. 그러니까 그 공방이 기저에 깔리면서 이제 하나씩 장시호는 검찰에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찰방에 갔을 때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 피의자가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을 질문하는 변호인이 같이 옆에 거의 대동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가거든요. 그렇죠. 2번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하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밖으로 해도 검사실 안에 가면은 다 물 다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도 의문이 들고 물을 달라고 해서 검사를 밖으로 내보낸 사이에 했다?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검사실 내에는 여직원도 있고 수사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어떤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간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번이나 검사를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장시호 씨가 얘기하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이게 마치 검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내보냈다가 하면 또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다고 하면은 저렇게 할 거 없이 변호인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변호인한테 매우 좀 전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옆에 그 검사 있고 다들 그 수사관까지 다 있는데 저렇게 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인한테도 숨겨야 할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로 두 사람만이 아는, 정말로 두 사람, 아무도 모르는, 정유라도 모르는 두 사람만 아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검사님한테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나간 사이 기속말로 얘기한 그 두 차례나. 아마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박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자 변호인은 나의 무죄만 이렇게 밝혀주면 되는데 당신은 그 유무죄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삼성적 자택에 있는 돈은 어떻게든 빼돌려서 정유라한테 줘라. 정유라를 위해서 써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변호사한테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그건 저는 좀 다르게.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정유라 씨가 그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정유라 씨도 그때 긴급 체포된 다음에 계속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속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아들하고 또 그 손자를 돈이 어디 있으니까 봐달라?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전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그 구속돼 있어 계속 있는 이 장시호가 계속 지금 그 밖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봐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의문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혹시 신빙성을 좀 낮게 본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요. 내곡동 집으로 옮겨간다는 뭐 기사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집 모양도 장시호 씨가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장시호 씨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예.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물색을 하고 있었다. 그랬다는 얘기죠. 뭐 유엔 빌리지 얘기 나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내곡동도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내곡동 가진 집을 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곡동 가운데서도 그 집이 그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2층 집에 보니까 그때 이미 얘기가 나왔던 집인 것 같다. 그때도 내곡동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삼성동에서 다른 곳으로 살 수 있는 그 얘기를 이미 흘린 것이고 그거를 네. 최순실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장시호 씨가 이번에 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답변하는 것도 아니 그거 안 알아봤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인데 그걸 왜 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집권 한 4년 차 초였고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4년 차에 최순실이 직접 물색을 한 거죠. 장시호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유엔 빌리지가 좋냐, 아니면 내곡동이 좋냐 하고 물색을 시작했다라는 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왜 최순실 씨가 합니까? 그걸 왜 최순실 씨가 유엔 빌리지도 알아보고 내곡동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찌됐든 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또 관계가 또 드러나는 어떤 대목이죠. 이실 전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 또 하나 나온 내용이 이것도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하고 기업 총수가 독대하는 거를 최순실 씨가 알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모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5년 7월 24일 날,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기업 총수를 면담이 있던 날인 것 같은데, 이게 그와 관련했는 이제 서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주 고가 가방에 뭐가 있어서, 이모가 화장실 간 사이에 열어봤더니만 이런저런 청와대 인사 관련되는 자료가 있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따르면은 그때 있었던 청와대 인사 검증에 관한 써놨던 필체와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써놨던 글씨가 일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 가지고 기소된 것은 한 20-30가지로 돼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될 건데 물론 최순실 쪽 변호인이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아마 판사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장시호 씨의 이 태도하고 이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장시호 씨가 우선 상당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 같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걸 꼼꼼하게 보통 머리는 보지 않고는 이게 기억해서 다 자기가 스스로 진술서를 만들어서 특검에다 갖다 주고 이랬다지 않습니까? 저것도 사실은 본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서류를 봤던 걸 기억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기억했느냐고 물었을 때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그 당시에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에 재벌 총수들과 만나는 일정이 나와 있고 액수 같은 게 적혀 있었다지 않습니까? 삼성은 204억이고 그런데 왜 한화는 13억, 7억 이러면서 이거를 자기가 기억하는 이유가 동계 스포츠센터 직원한테 이게 아마 직원이 봐서 자기가 얘기했던지 그 직원이 그걸 자꾸 기억을 되뇌어줘서 그래서 자기가 기억한다고 얘기했는데 최순실 씨 기억력인 측면하고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저렇게 굳이 없는 걸 만들어서 말해야 될 이유를 딱히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장시호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시호가 앞서 아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검찰하고 거기 아마 수사받는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둘이 아마 검찰에서 면담을 시키는 이런 자리였을 것도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소설 쓰듯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런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반을 접어가지고 이모가 보여줬다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소설을 써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기업 총수 누구를 몇 시에 만나고 무슨 집행유예 이런 거를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재단하고 이제 연결해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만나가지고 돈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개인적인 부탁도 하잖아요.
작은 거 부탁을 다 합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고요? 음.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순실 씨의 청탁 또는 최순실 씨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는 누구하고 언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가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지금 메모가 발견된 거예요. 그 메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순실 씨는 그 메모를 보면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벌청구사가 어디서 만나고 언제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결과가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청와대 누군가하고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다 집에서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화도 낼 수밖에 없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손바닥으로 장시호 어떻게 씨가 하는가 그랬거든. 법정에서 사실 증언들을 직접 공박하는 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공박하는 것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하나씩 따졌다는 것이잖아요. 나랑 언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그 증언을 어느 순간에 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던 순간은 있으나 예. 어저께처럼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흐트려가면서 그렇죠. 예. 아까 왜 그 부분 내가 그 10억이라는 부분도 10억이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대지를 못하잖아요. 예. 어차피 검찰 진술에 나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저께 최순실 씨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특급 도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